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인천 산업과 정치, 행정의 중심으로 인천의 발전을 이끌었던 남동구는 소래포구와 인천 대공원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새해 첫 시간으로 박정희 남동구청장을 모시고 지역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총장님? 네네. 네. 먼저 우리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께, 구민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동구청장 박정희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역 현안들, 주민들이 궁금한 내용들 한 번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동구 하면 그 대표적인 명소 아마 외부에서 왔을 때 소래포구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죠.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소래 관광벨트 구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역에 이제 환경 훼손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법하고 계십니까? 그 소래 관광벨트 구축의 목적은 우리 남동의 인천의 소중한 자연 자원인 소래포구와 그 소래 습지 생태공원을 보존하고 또 주변 여건에 맞게 정비해서 소비와 관광이 어우러진 그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먼저 소래 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현재 인천시에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1단계, 2단계로 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제 1단계는 이제 소래 습지생태공원하고 송도 람사르 습지하고 좀 연결해서 좀 소래 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2단계로는 바로 소래 습지생태공원 옆에 시흥 갯골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연계하는 방안인데 저는 아마 좀 우리 시하고 좀 입장을 좀 달리해서 2단계 사업인 시흥 갯골 생태공원을 1단계에 바로 좀 소래 습지생태공원하고 연결해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인천시에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려면 단일 지자체가 150만 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바로 소래하고 시흥하고 맞붙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150만 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협치 차원에서 한번 중앙정부를 한번 설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 그 150만 평 규정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 토지를 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입 비용이 보상비가 한 5,800억 정도가 되는데 제 생각은 5,800억의 보상비를 드리지 말고 그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소래 습지 생태공원 주변 여건에 맞게 민간하게 레저 시설로 좀 개발하게 한다면은 보상비를 안 드려도 되고 또 개발 이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으로 우리 원도심 지역의 주차 공간하고 녹지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재원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소래에서 한강으로 가는 뱃길은 아마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좀 운행이 됐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이 되시면서 지금 서해로 가는 뱃길을 아주 활기차게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해로 나오는 뱃길 중에 우리 소래까지 좀 연결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하고 인접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 바이크 사업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좀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갖고 계신데 저도 자연 환경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우려사항은 불식시키면서 좀 차근차근하게 좀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이 하나가 이제 한강 뱃길을 남동까지 연결한다라는 게 지리적으로 보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서구, 중구, 동구 이쪽은 아무래도 바로 연결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남동구는 한참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시게 계십니까?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통의 개념이면은 전혀 뺑 돌아오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소래에서 한강으로 가는 백길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요번에 지자체를 나오면서 독자적으로 한 공약은 아니고 사실은 2020년 4월에 저희 국민의힘당 인천시당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는 좀 저희 지금 소래 포구가 지금 국가 어항으로 좀 정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 어항 개발과 함께 소래에서 한강까지 가는 노선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이 노선은 정기적인 노선이 될 수도 있고 부정기적인 노선이 될 수 있고 배도 이제 어떤 배를 투입하는지는 그 유람선을 운영하는 업체와 인접 지자체와 지금 그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그 백령도 그리고 연평도 주민들이 직접 어선에 배에다 직접 포획한 그 가지고 한강까지 들어갔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예, 그럼 아마 우리 앵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 유 시장님 때 민선 6기 때 배를 타고 들어가서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그 싱싱한 고기들을 회를 서울 시민들이 좀 맛볼 수 있었거든요. 모두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재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이번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소래포구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보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만수천 복원 사업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인근에 이제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있어요. 만수천 복원 사업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나도 이젠 주민들에게 좀 집 가까운 곳에 하천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2015년부터 좀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차장 문제를 고민하는데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이제 추진을 할 거고요. 현재 만수 1 복개천에서 5 복개천까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571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1복개 주차장은 존치를 할 거고요. 거기에 135면의 주차장이 있고 2층으로 올려서 136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겁니다. 그럼 합치면 271면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571면에서 271면은 존치가 되니까 300면의 주차장만 부족한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혹자들은 이제 만수천을 열면은 유지용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도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지금 앵커분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장수천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장수천은 물이 어떤 물이냐면 그 남동 정수장까지 한강 원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 한강 원수를 파이프로 끌고 가서 인천 대공원 가면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에서 하루에 한 4,000에서 5,000 톤의 물을 좀 방류하고 있고요. 그 승기천. 승기천도 예전에 그 안상수 시장 재임 시절에 물이 흐르는 천이 됐지 않습니까? 그 승기천에 흐르는 물은 어디서 오냐면 저쪽 만수동에 가면은 만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7만 톤의 물이 제처리수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3만 8천 톤을 이 승기천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원수로 쓸 건지 제처리수로 쓸 건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청계천, 부천의 심곡천도 많은 주민들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거다 우려를 했지만은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주차난도 해결됐고 오히려 명소가 됐거든요. 우리 만수천도 그리 되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을 통해서 5대 하천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한 10여 년 전에 계속 있었는데 예, 많이 있었죠. 그 이후에 잠시 저희가 주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청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유지용수 문제는 함께 좀 논의를 좀 해서 풀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유지용수도 부평의 굴포천도 제처리수로 좀 활용을 하는 거고요. 물론 부평도 정수장이 있으니까 원수를 갖다 쓰면 되겠지만은 그 원수 같은 게 좀 금액도 비싸고 그다음에 그 환경부에서 이제 생태 하천을 복원할 때 업무 추진 지침을 줬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 생태계 건강성도 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을 줬는데 수 생태계 건강성은 예전에는 하천을 복원할 때 그냥 물만 흐르게 했는데 요새 물만 흐르면 안 되고 거기서 수초도 살고 물고기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철이수로도 이제 수초가 살고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연구를 하셨네요. 네.
우리 남동구도 신도심과 구도심이 함께 아우러진 도시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도심 오래 계신 분들은 네.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하지만은 도심 재생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남동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토부로부터 사업을 인정받아 진행되는 게 지금 2개가 있고요. 만부마을 재생 사업도 있는데 그거는 좀 예산을 100억을 들여서 현재 좀 준공 시점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3일에 남촌동 도시 재생 사업이 국토부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국비 120억, 시비 60억, 남동구 60억, 총 240억의 예산을 들여서 좀 도심 재생 사업을 할 건데 아마 꽃피는 남촌동이 돼서 도시 재생 사업의 롤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보고 싶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민선 6기 때 유정복 시장님 때 2017년도에 남촌동을 도심 재생의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민선 7기 때 저희가 좀 집권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민선 8기에 왔는데 그 사업들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꼭 성공을 해서 좀 도심 재생의 롤모델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고 아마 인천시에서도 원도심 재생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한 40억 정도, 한 사업당 40억 정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그 찬반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사업들은 좀 4개 사업 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해서 취소가 됐고 1개 사업은 주민들이 찬성해서 추진 중이고 2개 사업은 아마 조만간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 남동구에서는 만수 4동의 만수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큰 이슈였었는데 지난 8일에 작년에 12월 8일에 국토부가 좀 요건을 좀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만수 주공 재건축 사업도 요건이 완화돼서 좀 다시 안전 진단을 한다면은 쉽게 통과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좀 재건축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도심 재생 사업이 됐든 주민들이 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길 바라지만 네네. 재개발의 그림자가 늘 있었죠. 맞습니다. 이 자기 분담금이라든지 네. 재정착률이 사실 좀 과제였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주민들이 궁금해할 것 아마 교통일 거예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인천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이용하려면 약간 돌아가야 되는 문제도 좀 있고 직접 가지 못하다 보니까 뭐 기억자를 꺾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뭐 GTX-B라든지 제2경인선이라든지. 근데 역시 지자체에서 권한은 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총장님도 의지는 많으실 텐데 정부가 설득해야 되고 인천시와도 또 같이 코업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도심의 경쟁력은 교통 인프라에 있다고 보고요. 근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정시성이 확보되고 친환경 녹색 교통인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천은 사실 그 철도 교통 인프라에 좀 많이 소외됐던 것이 좀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좀 다양한 노선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고 서구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좀 인천 시청역을 경유하는 GTX-B 노선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예산도 한 384억이 좀 통과돼서 잘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서창, 도림, 논현동까지 수인선 논현역까지 좀 연장이 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이미 국토부로부터 승인 고시된 사업입니다. 다만 국토부로부터 승인 고시돼서 좋긴 좋은데 인천시 철도 구축망 계획상에 4순위로 돼 있어서 시 정부를 좀 설득해서 이 순위를 좀 땡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서창, 도림, 논현 연장뿐만이 아니고 장차 김포를 거쳐서 고양까지 좀 연장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 시하고 김포시하고
고양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용역이 좀 준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안양으로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안양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에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장차 효자 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2경의선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로 차량 이전 기지 때문에 잠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중단돼 있지만은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인천 정치권이 유정국 시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한다면은 흔쾌히 좀 사업이 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철도 노선들은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우리 남동구를 지나는 철도 노선뿐만이 아니고 저쪽 계양부도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원종까지는 오기로 되는데 작전까지는 안 올 거거든요. 그 부분도 또 작전에서 또 가정역까지 연장되는 부분도 좀 같이 인천 정치권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철도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철도 노선들이 좀 조기에 가셔야되고 완성된다면 우리 인천의 가치를, 우리 남동의 가치를 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지역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힘을 모아야 네. 남동구에 있는 노선뿐만 아니라 전체 노선이 다 잘 풀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다음 산업적인 걸 또 짚어볼게요. 예. 사실은 남동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천의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동산단, 예전에 남동공단으로 불렸죠. 예, 남동산단. 인천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이었었고 여전히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네. 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멀어 보이고요. 어떻게 좀 남동산단 발전을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동산단은 우리 인천의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었었고요. 지금도 뭐 전통 제조업 분야와 함께 그 인근에 송도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그 산업단지와 연계돼서 우리 수도시의 경제 중심지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도시철도망, 이 광역철도가 잘 갖춰진 최적의 도심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하고 이 7,800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80% 정도가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입니다. 그래서 좀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3일 그 소부장 인증센터가 좀 문을 열었고요. 이 소부장 인증센터가 문을 열게 됨으로 인해서 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 능력이 없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연구, 지원 기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중소기업의 역량이 좀 강화되고 좀 해외 수출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저도 그 행사장에 좀 가봤었거든요. 가봤고 이제 산자부 1차관님도 좀 오셨는데 그 소부장 인증센터를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정부가 좀 더 좀 포괄적으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기업들에게 연구 능력을 지원하지만 사실은 그 기업에서 일할 자원들이 없거든요.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남동산단이나 중소기업은 수십 년째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 청년들은 좀 일자리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남동산단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임금은 적더라도 정말 근로 환경이나 근로자 복지시설이 좋다면 청년들도 좀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남동산단에 가보면은 제가 봐도 밤에는 좀 우범지역 좀 방불케 하고 또 주차 공간이나 복지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소부장 산업, 뿌리 산업이 없으면은 자동차나 선박이나 비행기나 핸드폰이나 TV도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장 뿌리 산업이 없으면 또 대기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남동산단이나 중소기업의 이제 근로 환경이나 그 복지 환경을 개선할 적에 정부뿐만이 아니고 대기업도 상생 차원에서 윈윈 차원에서 왜 그 소부장 산업이 없으면 자기네들도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좀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좀 강구토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남동산단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 같은데 네. 더 활기를 찾아서 앞으로도 인천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를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새해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남동 문화재단이 출범한다고 들었어요. 예. 앞으로 아마 남동구의 그 문화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뭐 우리 인천문화재단도 있고 우리 남동문화재단도 있고 몇 개 지자체가 이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좀 문화재단을 만든 것은 좀 일상이 문화인 도시 남동구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좀 문화, 뭐 전시, 공연, 뭐 음악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소시민들은 서민들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문화가 좀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우리 남동문화재단은 우리 문화 소외계층들한테 정말 문화를 감상하고 뭐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듣고서 정말 지친 삶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좀 제공하고 싶다. 그런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재열 대표이사님한테 적어도 우리 남동문화재단은 서민들에게 문화 소외계층들한테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하자. 그런 기획이나 공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아이고 시간이 짧네요. 벌써 예. 마무리할 때가 벌써 됐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남동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전해주시죠. 글쎄요, 뭐 당부라기보다는 그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말 이 정치와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의 행정을 펼치고 상생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역 현안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하겠다 했지만 또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좀 적어도 민선 8기는 정말 우리 인천을 위해서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는 여야 없이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우리 인천 발전을 이끌었다. 그런 행정을 좀 그런 구정을 좀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야 없이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이 네네. 다시 한번 와닿고요. 인천 모든 정치권에서 같이 움직여주시면 2023년이 검은 토끼해라는데 아마 한 단계 크게 도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송구영시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 새해에는 아마 묵은 현안들이 해결되고 힘차게 노력하는 남동구 그리고 인천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사인나 이슈터치 인천구청장 특집 오늘은 박정효 인천 남동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인나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